12월에 미국의 공장 가동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공장 가동률 차트인데요.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가동률이라는 게 대체 무엇일까요? 공장을 우리가 졌어요. 근데 100% 활용하면 100개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 현재 70개만 만들어냈다. 그러면 70%만 활용을 한 게 바로 가동률의 개념이죠. 근데 뭐 어느 정도 다 아는 이런 내용을 왜 얘기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경제 흐름을 판단하는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항상 우리는 경제를 보는 눈 있죠. 그리고 투자에 대한 이런 원칙은 상식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본이 뭔가 이걸 항상 알아야 돼요. 그림 보시면은 1990년대 저축대부조합이 파산하면서 경기 침체가 일어났고 2000년에 IT버블 붕괴로 경기 침체, 그 다음에 리먼 사태로 2008년 금융위기, 그다음에 코로나도 이렇게 터졌죠. 자, 이런 역사적인 경기 침체에 나타나는 구간들의 공통적으로 공장 가동률은 어떻게 됐는지 이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경기가 침체되기 전이나 아니면 침체가 되고 난 다음에는 공장 가동률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낮아지는 현상이 다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가 침체됐다가 다시 회복하는 국면에는 바닥에 있던 공장 가동률이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는 이런 국면이 항상 역사적으로 반복됐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원칙이 뭐죠?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는 시점, 그 시점에는 경기가 둔화되거나 침체되는 시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네, 안 되는 시점입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다가 바닥을 찍고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이런 패턴이 나오면은 그런 때는 경기가 회복되는 구간이죠. 이럴 때는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 안 된다? 네, 당연히 투자해야 됩니다. 왜냐, 대세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은 경기 둔화 또는 침체가 나타나는 구간에 공장 가동률이 왜 떨어지는지 함께 생각을 해볼게요. 경기 침체가 발생하기 전 구간은 대부분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실물 경기가 호황인 구간들이에요. 네. IT 버블이 터지기 전에도 실물 경기는 호황이었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기 전에도 실물 경기는 호황,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도 호황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도 호황이 이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가 호황인 구간에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해요. 진짜 수요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경기가 호황이기 때문에 미리 재고를 비축해두는 이런 가수요까지 겹치면서 수요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물량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공장을 증설하죠. 그렇게 전체 용량은 계속 증가를 해 갑니다. 그렇게 경기 호황의 중후반 구간이 되면 생산 물량도 증가하지만 공장 증설로 용량도 증가를 하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가동률이 이렇게 정체가 되는 시기가 항상 역사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구간에서 계속 생산이 줄어드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동률이 정체된다, 그겁니다. 그러나 이제 실물 경기가 호황을 지나죠. 그래서 둔화에 진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급속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가동률이 아주 빠르게 하락을 하기 시작하죠. 이런 구간들, 가동률이 빨리 떨어지는 구간이고, 특히 경기 침체가 오면 거의 수직에 가깝게 가동률이 떨어지죠. 공장 입장에서는 재고가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당연히 생산을 줄여야 되죠. 그러니까 재고를 소진시켜야 되니까 생산을 아주 안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동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수요가 생겨나면서 갑자기 공장 가동률이 늘어납니다. 이때는 공장들에서 재고가 어느 정도 다 소진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조금씩 있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아,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생산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 대신에 우리가 설비 투자를 더 늘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있는 거 한해서 생산을 하다가 부족하면 조금씩 늘리는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동률이 경기 회복 초입 구간에 급속도로 빠르게 증가를 하는 이런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구간에는 어떤 뉴스가 주로 나오냐 하면은 아직도 실물 경기는 회복을 못하고 있다, 끝없는 침체기에 있다, 다시는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10년 이상 뉴노멀, 저성장 국면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뉴스가 쏟아지지만 현실적으로 공장 가동률은 조금씩 늘어나요. 이렇게 실물 경기는 조금씩 회복하는데 이때 주식 시장에서는 바로 눈치를 채고 투자를 하죠. 그러면서 주가는 더 빠르게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타납니다. 공장 가동률이 확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구간들에서 우리들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이런 구간이죠. 그 이후 스토리는 뻔하게 다시 돌아가죠. 공장 가동률 올라가고 정체됐다가 다시 수요가 줄어들면서 하락하고 침체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사이클의 기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2022년 12월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이 어떤 구간인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림이 뭐냐, 미국의 설비 투자죠. 자본재 신규 투자입니다. 즉 기계 설비를 공장들에서 얼마나 많이 했냐, 이걸 알 수 있는 지표인데 2020년 코로나 이후에 공장의 신규 투자, 설비 투자가 쭉 늘어났어요. 수요가 엄청 빠른 속도로 증가를 했고요. 기본적인 수요 외에 이제 미리 재고를 쌓아두는 가수요가 발생하는데 또 2020년에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미리 원자재나 부품을 주문해 주려는 이런 수요까지 전부 다 한꺼번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워낙 수요가 빠르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그림처럼 설비 투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공장의 캐파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가동률도 같이 올라갔어요.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빨랐다, 이겁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면 공장 가동률이 어떻죠? 전 산업에서 점점 둔화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규 설비 투자도 약간씩 둔화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죠. 금리가 빨리 올라가고 고금리가 계속 유지될 거가 뻔하기 때문에 경기 둔화 이슈로 수요가 완만해졌고 향후 경기 침체 확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공장 가동률이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빨리 떨어지는 국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12월 사전 소매 판매액 요 지표가 최근에 제가 우리 채널에서 모니터링을 해드렸는데 아직도 소비가 굉장히 높아요. 물론 소비의 증가율은 점점 둔화되는, 완만해져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소비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직도 공장의 가동률은 급속도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횡보한 흐름을 보이는 이런 단계죠. 하지만 향후에 높은 기준금리가 지속돼요. 자, 그러면서 역시나 투자를 한다던가 소비를 하기 굉장히 부담되죠. 또 기업들도 가동률을 보셨지만 신규 투자를 하지 않고 생산을 조금씩 줄이려는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가동률은 낮아질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러면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같이 갑자기 경기 침체가 오면서 확 떨어지는 이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2008년이나 이런 코로나와 같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흐름이 앞으로 이렇게 나오냐 안 나오느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비를 급격히 일찍시킬 만한 IT 버블 붕괴, 리먼 사태, 코로나 뭐 이런 사건이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에 달려 있어요. 실제 2016년까지 보시면 공장 가동률이 뚝 떨어집니다. 이 당시에 조지 소로스 등 이런 헤지 펀드가 중국의 위안화를 공매도를 했는데 방어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고 나서 트럼프 정부에서 부양을 하기 시작하면서 일정 기간 조정만 거치고 다시 회복을 했던 역사가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건이 터지지 않는다. 그럼 공장 가동률은 앞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일정 기간 조정을 거치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사건이 터지느냐 안 터지냐, 터지면 이제 경기 침체가 돼서 이렇게 확 무너져 내릴 거고, 아니면은 뭐 2015년, 6년처럼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죠. 이건 제가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죠. 우리 채널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은 경제지표를 근거로 해서 큰 경제 흐름을 보고 투자를 하는 이렇게 사이클 투자자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원칙에 따라 매수해야 될 시점은 언제죠? 예, 이렇게 푹 내려앉았다가 회복되는 시점, 또 이때도 마찬가지로 푹 내려앉았다 그러면 회복되는 시점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고, 이전 영상들 보시면 제가 2019년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는데 요 코로나 여기 3, 4월에 적극적으로 매수해라고 막 말씀드렸던 이런 영상들 찾아보실 수 있고 증거 영상도 많이 올려드렸죠. 요때 미친 듯이 전부 다 때려 박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될 시점이 아니에요. 공장 가동률이 일단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회복하는 이런 초입 국면들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된다. 지금은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될 시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정확히 주식시장이 언제 고점을 찍고 폭락하는지 또는 언제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지 이런 것들을 맞춰달라, 이런 점쟁이를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건 절대로 못 맞춥니다. 제가 그런 거를 맞출 수 있으면 선물 옵션을 하겠죠. 그래서 경제지표는 정확히 그런 걸 맞춰주는 마법의 도구가 아니에요. 사이클을 확인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주는 지표. 그래서 뭐 우리는 정확히 고점, 저점 이런 걸 맞춰서 투자한다기보단 큰 사이클을 탄다 보시면 됩니다. 자, 가동률 지표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제조업, 그중에 내구재, 비내구재 다 있는데 특히 경기 흐름을 판단하기 가장 좋은 건 내구재입니다. 내구재의 가동률을 보시면 이미 급속도로 한번 올라왔던 이런 대세 상승은 끝났고 점점 완만해지고 있고 지금은 오히려 약간 떨어지려는 이런 시기에 진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지금은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될 시점이
절대 아니죠. 우리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시점들에 투자를 할 겁니다. 기다려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 되셔서 후원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때우지 않죠. 한 달 교육을 진행 중에 있고 여기 뭐 사이클이라든가 산업, 종목에 대한 얘기는 거기서 나와요. 제가 매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의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꼭 메일 주셔서 교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